안녕하세요. 경제신문 기자 임현우입니다. 오늘은 채권과 관련한 용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채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테크에 채권이 상당히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일단 채권의 개념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저 같은 개인들은 목돈이 필요한데 당장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죠. 근데 정부나 기업은 대출 말고도 채권을 발행해서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얼마를 빌렸고 1년에 몇 퍼센트 이자를 주겠고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약속이 적혀있는 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 쓰는 차용증하고 비슷한데요. 채권이 단순한 차용증과 다른 점은 돈을 상환받기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찍어낼 수는 없고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발행했냐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또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특수채입니다. 또 민간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고 이 중에 금융회사가 발행한 건 또 금융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채권값은 시장에서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요. 가격이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 그리고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금리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걸까요? 예금은 이자, 또 주식은 배당과 매매 차익이 있는데 채권에서는 이자와 매매 차익, 이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행한 쪽에서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6개월, 또 회사채는 3개월에 한 번 지급이 되는데 이러다가 만기가 꽉 차면 원금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만기 이전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값이 비싸졌다면 어떨까요? 만기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도중에 채권을 더 비싼 값에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채권을 많이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채권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떨어졌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냥 만기까지 쭉 들고만 있으면 원금은 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은 원금을 누가 보장해주지는 않는 상품이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금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어서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지만 채권은 발행자의 재무 상태가 부실해지면 약속한 이자와 원금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이 괜찮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한 조건이 붙어서 판매되는 유형들도 많이 있는데 다 소개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국채, 회사채 두 개만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빚을 내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채는 1949년의 건국국채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4가지 종류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고채, 이 재정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이고요. 두 번째는 외평채, 환율 안정에 쓰는 재원을 마련하는 외화표시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증권, 일시적인 재정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 또 있고, 네 번째는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원을 마련하는 채권인데 이 부동산을 사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국채이기도 하거든요. 집을 사본 분들은 좀 이름이 낯이 익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경제뉴스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국고채입니다. 기사에서 오늘 채권 시장 어땠다 묘사할 때는 국고채 금리를 대표 지표로 자주 언급합니다. 발행 물량이 가장 많고 거래도 활발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국고채는 만기에 따라서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또 50년물까지 7종류가 발행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3년 만기 국고채의 유통수익률, 이게 채권시장 지표금리 역할을 합니다. 국채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돈 떼일 우려가 거의 없는 안전한 채권으로 꼽힙니다. 이 국채로 마련한 자금은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활용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고스란히 다 나랏빚으로 잡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국가 채무에서 국채가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 이게 금융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공급량이 막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금융채, 회사채,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찍어내는 채권 금리도 덩달아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뜨면 나중에 정부에도 부메랑처럼 돌아오겠죠. 국채 산 사람들한테 이자를 다 드려야 되는데 상환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국채 말고 회사채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기업이 장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찍어내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데 왜 채권으로도 자금을 조달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주식을 찍으면 자본이 늘어나지만 회사채를 찍으면 부채가 늘어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더구나 회사채는 돈을 갚아야 되는 시점도 딱 정해져 있고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확정이자를 따박따박 드려야 되는 이런 부담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회사채가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주주하고는 지위가 다르죠. 회사 경영에 간섭을 할 권리가 없고 배당 같은 것도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주식보다 회사채 발행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요인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만 기업의 신용 하나 믿고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은 깐깐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회사채에 투자하실 때 높은 수익률만 보고 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채권 투자의 기본이 신용평가 회사들이 매긴 기업의 신용등급을 꼭 봐야 된다는 건데요. A가 3개 붙은 트리플 A라는 등급부터 D까지 10단계로 나눕니다. 근데 맨 위에 트리플 A가 가장 안정적인 등급입니다. 최소한 B가 3개 붙어 있는 트리플 B 이상은 돼야 이제 상환 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투자 등급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 아래에는 투기 등급, 위험한 채권이라고 봅니다. 손 안 대시는 게 속편할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야만 사람들이 몰리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수익률이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용 등급이 어떻길래 또 재무 사정이 어떻길래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려고 하는 건가 이것도 꼼꼼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 채권 하나를 딱 골라서 직접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는 일명 알채권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알채권 투자의 매력은 세금 혜택입니다. 채권에서 이자를 받게 되면 은행 예금하고 똑같이 15.4% 소득세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매매 차익이 났을 땐 비과세입니다. 여기에는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습니다. 세금에 예민한 자산가들이 채권 투자를 많이 활용하는 건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살 수 있는 채권의 종류가 전부 다르고요. 매매 수수료를 비싸게 떼어가는 경우들도 꽤 있으니까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채권에서도 펀드와 ETF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을 골라 담아놓은 바구니를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알채권과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개별 채권은 만기가 존재해서 이 만기가 되면 원금 딱 돌려주고 끝나지만 펀드와 ETF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 담아놓은 채권을 계속 교체해 가면서 상장한 채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해서 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 조금 고생하실 수가 있고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알채권과는 달리 없습니다. 다만 ETF로 가면 수수료가 좀 싸고 매매가 상당히 간편하다는 게 강력한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국채나 회사채는 물론이고 미국 채권 투자까지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한텐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을 보실 때 단기채와 장기채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국채를 설명하면서 2년짜리부터 50년짜리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발행 시점의 만기인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만기가 얼마 남았냐 이거에 따라서 1년 미만이면 단기채라고 하고 3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한참 남았으면 장기채라고 분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기채일수록 가격이 출렁대는 변동성이 큽니다. 금리가 변동할 때 채권 가격은 얼마나 변동하는지 이 민감도를 나타낸 수치를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듀레이션이 1인 채권을 샀다면 금리가 1% 상승할 때 나의 채권 가격은 1%가 하락합니다. 근데 듀레이션이 10인 채권은 금리가 1% 상승하면 내 채권 가격이 10% 하락합니다.
장기채일수록 이 듀레이션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단기채는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요즘에 초단기채를 모아놓은 채권 ETF를 은행 파킹 통장처럼 활용하는 것도 인기인데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채는 시장 금리가 요만큼만 떨어져도 내 채권 값이 이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수익률이 훨씬 커지는 면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 이런 분들은 단기채가 적합하고 나는 화끈한 변동성을 원한다 이런 분들이 장기채로 가셔야 됩니다. 채권이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채권의 기초적인 내용들 정리해 봤는데요. 흥미가 생겼다면 채권을 활용한 재테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